함수 fx는 3x 4제곱 빼기 4x 3제곱 빼기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a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fx에 대해서 gx는요 fx 즉 이 f의 함수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fx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f의 함수값이 10보다 작으면 b-fx로 정의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 gx는 x는 c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세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가장 먼저 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f의 도함수 f의 프라임 x를 구해봐야 되겠죠? 이걸 구해봤더니 12x의 세제곱 빼기 12x의 제곱 빼기 12x 플러스 12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거 두 개를 우리가 12의 x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x-1이 되고 뒤에 거 두 개는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2의 x-1로 다시 묶어줄 수가 있고요. 남는 건 x제곱 빼기 1이 되는데 요 부분이 x-1,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결국은 12의 x 플러스 1, 그 다음 x-1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최고창이 양수이면서 x축과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납니다. 근데 1에서는 중근을 가져요.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그래프냐면 y는 f의 프라임 x의 그래프니까 y는 fx의 그래프는요 일단 마이너스 1에서 음영량 즉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 1에서는 잠깐 미분계수가 0 됐다가 요게 이제 계속 증가, 그 다음에 잠깐 미분계수 0 됐다가 또 증가하죠.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은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고 이 증가하다가 미분계수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x값이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이고요. 여기 미분계수가 잠깐 0 되는 요 지점이 x값이 1 되는 지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게 바로 y는 fx 그래프의 개형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3 플러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7 빼기 6이니까 1이죠? 그러면 a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요.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냐 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3 빼기 4 빼기 6 플러스 12 플러스 a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5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1, a 플러스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y는 fx 그래프의 개형이니까 이제 얘를 갖고 gx가 어떻게 생겼을지 그걸 보면 돼요. 근데 gx는 뭘 기준으로 함수식이 나뉘냐 하면요. fx의 함수값이 10보다 크거나 같냐 혹은 10보다 작냐 이걸 갖고 함수식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 10의 y는 10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y는 이퀄 10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x의 함수값은 전부 다 10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fx가 gx의 함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이 그래프가 그냥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이게 그냥 뭐예요? 다항함수의 그래프니까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을 보면 gx는 x는 c인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y는 10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y는 10이 얘가 점점점 올라옵니다. 이렇게 점점점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있어도 gx의 그래프는 그냥 fx의 그래프와 똑같겠죠. 근데 y는 이퀄 10이 여기쯤 있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일단 함수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그냥 fx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려지는데 그죠? 10보다 작은 쪽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함수식이 뭐로 바뀌냐 하면
b 마이너스 뭐로 바뀝니까? b 마이너스 fx로 바뀝니다. 이 얘기는 이 fx의 그래프를 일단 x축에 대칭 이동한 후에 그 다음에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x축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x축이 여기 어디에 이렇게 놓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별 관계가 없는 게 예를 들어 x축이 여기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쯤 x축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x축입니다. 그럼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f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됐다가 잠깐 0 되고 다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얘를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얘가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위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쭉 올려서 여기에 딱 요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여기와 여기가 뭐 된 거예요? 연결이 되면서 전 구간 연속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는 그래프를 뭐로 봐야 되냐 하면 바로 여기 요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누구의 그래프예요?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x축이 만약에 여기 안 있고 어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x축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쯤 이렇게 x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fx를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b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또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x축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x축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 b만큼 끌어올려서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이 y는 fx의 그래프를 y는 10의 대칭 이동한 형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gx의 그래프를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fx의 그래프를 y는 10에서 접어 올리면 됩니다. 즉 y는 10보다 위쪽에 있는 쪽은 그냥 그려주시면 되고요. y는 10보다 아래쪽에 있는 쪽은 접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이 y는 gx의 그래프가 되는데 그러면 자 뾰족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역시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y는 equal 10이 여기에 위치한 게 아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y는 equal 10이 어디쯤 있을까요?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y는 gx의 그래프는요. 요 y는 10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접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뾰족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두 군데란 얘기죠. 이것도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y는 10이 어디쯤 있어야만 딱 한 군데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지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생각하셨겠지만 딱 여기에요. 여기 있게 되면 y는 gx의 그래프는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접혀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여기는 나이스하게 여기서 미분 개수가 0 되면서 부드럽게 다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요 점에선 이제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딱 여기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y는 10이 딱 여기, 즉 1에서의 함수값 a 플러스 5가 10이 될 때 그때가 조건을 만족시킬 때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5가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a는 5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때가 언제냐면 y는 10의 fx를 접어서 위로 올린 게 바로 b-fx가 될 때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 y는 fx를 y는 equal 10에 대칭 이동을 하면 우리 이거 고1 수학에서 배웠습니다. 2 곱하기 10 빼기 y는 fx와 같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정리하면 y는 20-fx와 같아질 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요? 바로 b-fx가 될 때예요. 그죠?
그래서 B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에 아예 그냥 우리가 형광펜을 치버릴까요? A는 5고 지금 B는 20입니다. 그러면 자, C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 하면 X는 C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바로 요 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F의 함수값이 10이 되는 X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가 5니까 FX는 뭐가 되냐 하면요. 여기 뭐가 됩니까? 여기 요 그대로다. 3, 4, 60인가요? 그래서 3x의 4제곱 빼기 4x의 3제곱 그죠? 빼기 6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a가 5입니다. 그죠? 얘의 함수값이 10이 되는 x값을 찾으시면 돼요. 이거 다 마이너스 플러스 맞습니까? 네, 맞았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넘어오면 그냥 마이너스 5가 0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x가 1이 아닌 근을 찾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C값입니다. 자, 고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부터 갑니다. 그죠? 근데 인수분해에서 여기 얼마가 들어갈지 뻔할 뻔짜예요. 이미 이 방정식의 근 중에 1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1, 그러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5, 0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이 x 이퀄 1이 무려 3중근이에요. 그죠? 그러면 3,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0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1, 여기는 3, 5, 0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1의 세제곱 곱하기 3x 플러스 5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x가 1이 아닌 근을 찾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요. 바로 이 값이 c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c는 얼마인 거?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3배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3배에 a는 5였고요. b는 20이었고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15 더하기 60 이렇게 되나요? 빼기 5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70 이렇게 됩니다. 됐죠?